김정남의 피살이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사린 가스보다도 100배가 더 센 VX 가스. 이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의 검사에 의해서는 안 나왔는데 말레이시아 항무기 당국의 검사 결과 VX 가스가 검출이 되었다. 그래서 손에 상처가 없으면 그걸 묻혀가지고 얼굴에다가 비비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흡입되어서 즉각적으로 죽도록 지사량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북한인 지금 8명, 말레이시아 현지인 1명이 더 추가로 지금 이렇게 혐의자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1명은 지금 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화학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김정남의 암살이 한국의 음모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말레이시아에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허점과 모순투성이고 천만부당하며 초보적인 인륜 도덕도 모르는 호화무취한 행위다. 대응할 가치조차도 없다라면서 말레이시아와 단교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북한은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주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당국 수사에 대해서 남조선의 조종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도주한 북한인 4명의 도주 경로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요. 대사관과 고려항공 관계자의 지금 조사 출석도 전혀 안 시키고 있고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에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통제가 불가능한 원칙적인 장군 출신들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 보좌관도 이라크 전쟁 때 상청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진급에서도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경 라인들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대선 과정 중에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한 트럼프가 이제는 작심한 듯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경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로 오지 않고 계속 도발을 하는 경우 결국은 강력한 제재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노라고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런데 너무 늦었다. 우리는 그가 한 도발에 화가 나 있다.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했고,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안은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화가 나 있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격한 표정을 가지고 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트럼프는 북미 대화의 가능성조차도 일축해버렸다는 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김정은이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치광이거나 미쳤거나 천재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김정일보다 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대선 과정에서도 했는데요. 이 연장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지난 2월 16일 또 독일의 보온에서 열렸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에 의해서도 매우 강력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부터 시작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87년 칼기,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 이후에 지정을 했는데요. 2008년 이 육자회담 합의가 되면서 이걸 해제를 해줬죠. 그런데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지정할 명분이 모두 충분하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회의에서도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남 암살이 한국의 음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일부 글들 중에는 북한에 호응해서 별 희한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도안티 헝이라는 베트남 여자가 지난 11월 2일 날 제주도에 와서 한 3박 4일쯤 있다가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저 여성은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 각종 아이돌 이렇게 뽑는 갱년대회까지도 나가고 베트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기도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작년에 아마 누가 이 한국으로 데려왔느냐, 무비자로 입국을 했답니다. 당시 이런 여성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보정을 썼는데 지금 파리에 가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 이런 용공 혐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도안티 허응이라는 그 여성의 페이스북 등에는 한국 남성들도 한 3분의 1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예쁜 얼굴을 갖다가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고 한국과 관련해서 뭐 이 K-팝이나 한류 등과 관련해서 한국인들과도 주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SNS 상에서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정원이 개입됐다. 어떻게 이 국정원이 이런 일을 뒤에서 꾸미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덮어세운다. 내지는 국정원이 왜 파리로 간 남성을 조사하거나 밝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에 단교부터 온갖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한국의 일부 대선 후보는 만약에 김정은의 소행이라면이라고 단서를 붙이지를 않나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요. 인터넷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했다. 심지어 무슨 탄핵과 관련해서 정권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우연히 그냥 편성을 해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남한의 소행이었다라고 마치 천안문 사태 때에도 뒤집어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북한의 사주를 받고 그런 것들을 흘리고 한국의 종북 세력이 제가 볼 때 몇십만 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마치 그냥 음모론적 추리인 것처럼 해서 이런 소문들을 SNS상에서 퍼뜨리고 철없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이런 행각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난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알려진 지도층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요. 북한이 했다라는 증거 있어? 그 덮어 씌우는 거 아니야? 그 좀 이상하고 어설프다. 어설프다는 부분에는 여자 2명이 왜 나중에 도주를 안 하고 한 명은 공항에서 잡히고 한 명은 또 쉽게 체포됐냐? 북한의 소행이라면 꼬리를 잘랐어야지. 깜짝같이 해야지. 북한이 왜 저렇게 어설프냐? 이것은 뭔가 좀 공작적인 냄새가 나고 북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한은요. 자신들이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만 없다면 저 여성 2명한테 덮에 세우고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겁니다. 단교하려면 하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이 미궁으로 빠져버리면서 자신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에 명색이 한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쯤 되는 사람들이 가세하고 있다. 정권이 미운 거는 미운 거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은 이렇다고 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쪽을 의심하는 기가 찬 이런 행태들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없는 SNS에 보수의 부정적인 친구들이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글들을 올리는 데 대해서요, 대한민국 국정원이요, 전부 고발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 말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범죄를 끊임없이 감싸고 돈 중국의 행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 말만 하고 매일 북한의 소행임의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나는데도 반응은 똑같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 못했어요. 자, 대답하는 형식인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는 김정남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 국적의 남성이라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사태 때도 오판하면 안 된다고 북한을 감싸고 돌았고요. 연평도 포격 때는 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김정남 암살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이 충돌을 하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뭘 저지르면 중국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트럼프는 중국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나라가 북한이 사고를 칠 때마다 그걸 감싸고 도는데 익숙하고요. 자,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안 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소행임을 거의 다 증명해 가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짜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문화부 장관은 북한을 깡패국가라고도 했는데요. 중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고 돌고 형식적으로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척 하면서 또 겉으로는 북한을 감싸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범죄를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저들이 필요할 때 천안문 광장에 한국 대통령을 끌어들일 때,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오라 할 때, 이럴 때는 또 저거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마치 오래된 우방인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국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를 하자라는 우리 미친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야기 좀 하세요. 김정남 살해 문제에 대해서요. 자, 이것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자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비판하지 말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건데 국민의 절반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중국요? 중국이 우리의 우방이 아니고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럴 때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